자, 볼까요? 이제 자, 좀 어렵나? 어려워요. 자, 33부터 봅시다. 33번부터 제가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자, 33번은 2번이고요. 34번은 3번이고요. 35번은 1번이고요. 36번은 5번이에요. 자,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게, 얘들아. 야, 너네 근데 이 글을 보면 이제 주사 터널리 현미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 글 막상 읽어보잖아? 그럼 이 현미경보다 다른 단어가 더 많이 나온다? 두 글자인데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진공이 더 중요해. 이 글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도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진공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해야 하는 생각들, 이거 저를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을 읽고 여러분들도 좀 따라하려고 해봐. 알겠죠? 자, 첫 문단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첫 문단부터 갈 건데, 자, 주사 터널 현미경 STM이라고 할게. 기니까 STM은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STM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원리가 나왔어. 그렇지? STM 원리가 뭐야? 여기 탐침이 있어. 탐침이 있고 여기에 어떤 도체가 있어. 그럼 얘네 사이에 전압을 걸어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얘네가 거리를 좁힌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STM인가 봐. 됐죠? 자, 그 다음에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력을 흐른다. 그러니까 얘랑 붙지 않아도 전압이 걸렸을 때 얘네가 전류가 흐른다고. 돼요? 이게 양자 역학적 터널 효과래. 내가 그거 알겠니? 모르지.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런 원리가 있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돼요. 돼? 제가 다 맞아갈게.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자, 그러니까 이 탐침이랑 시료 표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재는데 이거의 거리가 원자 단위만큼 이렇게 달라져도 볼 수 있는 게 달라진다고. 괜찮죠? 자, 맞아 간다.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STM을 활용해서 우리는 측정할 수 있어. 측정할 수 있거든. 뭘 측정할 수 있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 측정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보세요.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얘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됐어? 됐죠? 야, 그럼 너네 314번 봐봐. 314번 314번 1번 이거 맞아 틀려? 틀렸지. 왜? 시료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잖아. 그치? 괜찮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와서 볼게요.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 시료 표면을 측정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이 뭐야?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야 돼. 오케이? 전류가 흘러야 돼. 이게 조건이야. 돼요? 자, 야, 졸리면 뒤로 나가서 해라. 시작하자마자 피곤하면 어떡해? 자, 전류가 흘러야 돼. 야, 그럼 봐봐. 전류가 안 흘러. 그럼 STM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어? 야, 그러면 너네가 한번 생각해봐. 이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처음에 뭐라 생각했냐면 얘는 전류 없는 거에서 사용 못하네. 그러면 전류 없는 거에서 뭘 쓸까? 아니면은 전류가 없을 때는 STM을 어떻게 변형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글을 읽을 때 앞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를 예측하면서 읽으라고. 틀리면 틀렸네 까비 하고 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봐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전류가 있으면 이걸 잴 수 있는데 전류가 없어요 STM 못 쓰네. 그럼 다른 걸 쓰다 보다
아니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STM에다 뭐 다른 장치를 추가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마저 볼게요. 그 마저 다음에 보면은 뭐가 나오는지 볼게.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자, STM을 사용하는데 이거의 기본 근간이 뭐였다? 진공이 있었기 때문에 STM을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앞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단에서 소재를 잡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소재가 여기서 나온 거야. 진공이 우리가 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STM은 전류가 흐르면 될 수 있고 전류 없으면 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뭐가 근본이 돼야 돼? 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진공이 중요한 거예요. 되니? 자 그럼 간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야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진공통 안에 STM을 쓴대. 자 볼게요.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얘들아 그러면 기체 분자가 내가 어떤 보려고 여기 뭐 판이 있으면 어떤 시료를 내가 이렇게 볼라 그래. 내가 이걸 위에서 딱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체 분자가 여기 계속 이렇게 붙어가지고 보는 걸 방해해. 그러면은 이 공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우리한테? 안 좋은 거야. 방해하는 애야. 됐죠? 자 갈게.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두 번째 시작할 때 뭐라 그랬냐면 진공통 안에 STM을 왜 써? 라고 이야기했어. 왜 진공통 안에서 STM을 써? 요거에 대한 답이 나왔어. 이거에 대한 답이 뭐야? 그 기체 분자가 계속 방해해. 기체 분자가 방해해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진공통에다가 넣는 거라고. 돼? 괜찮죠? 자 그럼 간다. 진공이란. 자 진공이 어떤 정의 나왔지? 정의 나왔으면은 정의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해. 그러고 기체 압력 얘들아 밑줄 거 낮을수록 표시해놔. 낮을수록. 자 여기 보면은 비례반비례가 나오지. 자 너네 비례반비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정리하라 그랬어. 알겠어? 너네가 이해를 선생님 저 이해됐는데요. 알겠는데 이해를 하더라도 정리하는 습관 들이세요. 왠지 내가 이따 얘기해 줄게. 알겠어? 이따가 요거는 그래도 할만해도 뒤지문 같은 경우에 뒤에 이따가 할 거 같은 경우에는 졸라 어려워가지고 정리 안 하면 너네가 못 풀어요. 알겠어? 해. 정리하려고 해봐. 자 그럼 볼게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체 압력이 낮아. 기체 압력이 낮아. 그럼 어떻다고? 진공도가 높다고 한대. 진공도가 높다고 한대. 괜찮죠? 자 그럼 요거 반대는 어떻게 했어? 요게 높아? 그러면 요건 낮다고 하겠지. 요건 추론 가능하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얘들아 경우 표시해봐. 경우에다가 형광펜을 치든 색깔펜을 치든 아무거나 해보세요. 자 경우 나왔지. 경우 영어로 뭐라 그래? 케이스. 그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케이스 분류는 해야 된다.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를 적어도 일반적 상황, 특이한 상황을 봐야 한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자 내부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만 있을 경우가 나왔어. 그러면 다른 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온도가 바뀐다거나 여러 개의 기체가 들어가 있거나 그런 케이스로 나눠지지 않겠냐? 그죠? 그게 36번 같은 거야. 여러 개의 그 산소 얘기하잖아.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올게요. 그렇게 되고요.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 잠깐 봐봐. 기체 압력은 뭐에 비례한다? 떠돌아다니는 기체 수에 비례한다. 자, 기체 압력 같은 경우에는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대. 야, 그럼 봐봐. 기체 압력이 같다라는 거는 기체 분자 수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너네 추론 한번 해봐. 진공도가 높다라는 거는 기체 압력이 낮다라는 거야. 진공도가 높다는 건 그럼 무슨 얘기야? 기체 분자 수가 낮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그거 했었죠? A는 B, B는 C, 그러면 C는 A. 이거 했었잖아. 그쵸? 이거야. 그래서 기체 압력이 낮아져 진공도가 높아진대. 기체 압력이 낮아져 기체 분자수가 낮아진대. 그러면 진공도가 높다는 건 기체 분자수가 없다는 거야. 야,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야. 어떤 박스, 어떤 통에 기체 분자가 없으면 진공인 거잖아. 됐죠? 어? 간다. 가져갈게.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 됐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세 번째 문단.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 개념을 이해할 필요. 야, 그럼 이번 문단은 뭐 얘기하겠니?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됐어? 자, 세 번째 문단 봅니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에 대해서 볼 거야. 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뭔지 하나 볼게. 자,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할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라고 이야기하네. 자, 그럼 다시 봐봐. 얘들아, 이거 다시 볼게.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자, 기체 분자가 기체 분자가 붙을 확률이 클수록 어떻대? 클수록, 그리고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어떻다? 형성 시간은 짧다. 이거야. 괜찮아? 짧다의 주어가 뭐야? 이 시간은이잖아.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요게 높을수록 얘는 짧다. 이거야. 괜찮니? 자,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 자, 그럼 봐봐.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또 기체 압력이 낮아. 기체 압력이 낮아.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 어떻다? 길다. 이거예요. 괜찮아?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너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뭐라 그랬지? 이거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시료가 있어. 시료 이렇게 있을 때 요게 한 줄을 쫙 이렇게 한 층을 막을 씌우는 시간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잖아. 야,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그래? 진공 상태에서 내가 지금 여기 시료에 뭐가 있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얘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아. 그러면 금방 여기 붙는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걸 얼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만약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 응?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어. 그럼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돼? 길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관찰할 입장에서는 이걸 늘려야 돼, 짧게 해야 돼? 늘려야 좋은 거야. 오케이? 그래야 진공 상태에서 오래 볼 수 있잖아. 되니? 자, 그럼 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봐. 여러분들 이렇게 비례와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잖아. 비례, 반비례 그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좀 하나로 엮어주는 연습을 좀 해야 돼. 하나로 좀 엮어봐. 자, 봐봐 얘들아. 그럼 봐봐. 너네 요거랑 하나로 묶고 싶어. 하나로 묶고 싶어. 공통되는 부분이 뭐가 있어? 공통되는 부분 뭐가 있니? 기체 압력. 그래. 기체 압력이 낮아지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기체 압력이 낮아진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진공도가 높아지는 거라 그랬지. 그러면 봐봐. 진공도가 높다는 건 무슨 이야기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오랫동안 형성이 안 되면 그만큼 진공도가 높다라는 거잖아. 기체 분자가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편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기체 압력을 빼든 요걸 늘리든 이걸 이걸 해가지고 이걸 늘려야 하는 게 얘네의 숙제야.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이런 걸 정리를 하고 얘랑 하나를 엮을 수 있으면 그게 짱이에요. 그걸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에 저 한 번 할 수 있는데요. 하면 그건 서울대 가는 거고.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집에서 복습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해봐야 돼. 알겠니? 경제라거나 이런 거 할 때. 쉽죠? 미안합니다. 쉽진 않나요? 그래요. 네. 자, 아무튼 이걸 너네 하려고 해야 돼. 됐지? 자, 간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도씨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야. 근데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에서 10 마이너스 9승토르로 낮아지면 그게 무슨 얘기야? 기체 압력이 졸라 낮아진 거지. 그치? 기체 압력이 졸라 낮아졌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2500초로 는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는다. 그러니까 2500초 동안 내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개꿀이죠? 그죠? 자,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실을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 이하의 초고 진공이 요구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기 위해서 최대한 진공을 만든다 이거야. 괜찮지? 간다. 네 번째 문단 볼게요. 여기가 좀 길죠? 자, 근데 너네 여기 그림 있잖아. 그림 있으면 같이 좀 참고하세요. 같이 보면서 하시면 편합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문단 볼게. 초고 진공 얻기 위해. 야,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야? STM 보려면 뭘 해야 돼? 진공을 확인해야 돼. 진공을 얻어야 돼. 진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초고 진공 얻기 위해서는 이게 목적이야.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넣을 수 있는. 야, 그럼 봐봐. 스퍼터 이온 펌프는 뭐 해주는 애야? 진공을 만들어주는 애예요. 됐어? 자,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진공통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얘랑 뭐 연결해가지고 이 스퍼터 이온 펌프가 있나 보지. 그리고 얘가 여기 있는 기체를 싹 다 빼든가 뭐 어떻게 하나봐.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애 같은데 맞아 볼게. 자, 스퍼터 이온 펌프는 야 이거 뭐야? 연구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 만든 판형태 음극으로 형광펜 구성되어 있다. 표시야. 구성되어 있다. 그럼 뭐야? 구성 요소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 봐봐. 스퍼터 이온 펌프가 있는데 자, 얘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뭐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연구자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그 다음에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형태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 나왔죠. 그래서 구성요소 나와서 그럼 얘네 각각 특징 파악해야 돼. 돼? 간다. 자,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에서 7 고전압이 걸려 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 둘 다 고전압이 걸려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을 내뿜고 있나봐. 얘는 자기장을 내뿜고 있고요. 그치? 여기에는 뭐 전압이 걸려 있나봐요. 그쵸? 됐어. 자, 양극과 음극간 걸린 고전압의 영향,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절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그럼 보세요. 야, 너네 여기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림을 너네 여기 3D로 되어 있는데 내가 이거 평면도로 바꿔볼게. 평면으로 바꾸면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판이 이렇게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있고요. 판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통이니까 내가 정면에서 보면 대충 이렇게 돼 있지 않겠니? 괜찮아요? 오케이? 정면에서 보면 이런 거야. 그리고 뭐 얘가 끈으로 뭐 어떻게 돼 있겠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우리는 음극, 여기를 양극이라 할 거야. 됐어? 자, 그럼 간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을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 자,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여기 뭐 정자가 뿅 나왔어요. 나왔다고 치자. 나왔을 때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절 그림이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얘가 어디로 간다?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어떻게 이동해? 그냥 슉 가는 게 아니고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홀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어? 연병을 하면서 간다고. 됐죠? 자, 간다. 그래가지고 얘가 삥 돌아서 가는데 이 과정, 야 과정 표시, 과정 나오는 거야. 끊어. 여러분들이 과정 구분해야지. 이 과정이 뭐야? 야, 이 과정이 뭐야? 휴 하는 거. 요거. 요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 기체와 기체 분자 충돌을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자, 그럼 다시 주변 기체 분자 충돌하여 끊어. 자, 여기 기체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기체 분자랑 얘랑 부딪혀. 그럼 어떻게 된다? 이 기체 분자가 양이온과 전자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쵸? 과정 파악하시고. 자,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준다. 야, 그러니까 직방으로 가는 것보다 훌륭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지? 자, 그거야.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이 뭐야? 요거. 생성된 양이온에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양이 어디로 간다? 여기로 표 박힌다. 됐죠? 자, 그리고 이 과정 1차 펌프 작용이에요. 1차 펌프 작용은 뭐야? 양이 여기 박히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 타이타늄이라는 게 나온대. 타이타늄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에 막 뭐 들러붙나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 쉽게 반응해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 흡착해. 야,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여기다 다 붙인다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 이 주변에 공기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이게 뭐다? 진공 상태가 되는 거야. 돼요? 자, 그래서 기체 분자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걸 2차 펌프 작용이라고 한다. 됐어? 2차 펌프 작용은 뭐야? 타이타늄이 요거 따라 공기랑 이런 거 다 빨아들여가지고 여기가 진공되는 거. 됐죠? 그래서 스포트 이후 펌프는 초고 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되니? 쉽죠? 이 막상 이해하면 할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요. 자, 33번부터 갑시다. 33번부터 볼게. 자, 33번 2번이에요. 야, 스포터 이온 펌프 뭐하니? 초고 진공 만들죠. 정답 2번. 되니? 야, 그럼 1번 봐봐.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야, 진공도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예, 낮은이 아니죠. 자, 그리고 3번. 단문 자체 형성 시간이 길어야 용이하죠. 그죠? 길어야 용이하고요. 4번에 기체 분자수. 야, 이건 너네가 정리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기체 분자수는 기체 압력이 어떻다? 기체 분자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5번. 단분 자체 형성 시간은 시로 표면에 충돌할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아니죠? 관련 있죠? 그치? 정답.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보세요. 34번에는 3번입니다. 자, 실효 관찰 가는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추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많이 보려면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체 압력을 낮춰야 된다. 정답 3번 되는 거죠. 자, 1번부터 보자. 이거 있다고 했고요. 2번 보세요. 실효의 전기 전도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효를 관찰할 수 있다. 야, 이거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 그치? 관계 있죠? 안 되고요. 자, 4번 보세요. 실효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실효 표면의 기체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야, 단분자층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보인다니까? 그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5번 보세요. 접촉시키는 거예요, 이거? 접촉시키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괜찮죠? 자, 35번 갑니다. 음극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구성요소 물어보는 거야. 음극 물어보는 거, 음극. 자, 정답 1번이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 야, 자기장은 누가 만들지? 연구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자석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요. 2번. 기체분자 흡착한, 야, 이거 무슨 물질? 타이타늄. 그죠? 3번에 양이온 전기로 끊어당긴다. 맞고요. 양이온을 여기다 고정시킨다. 맞고요. 전자 방출한다. 맞죠? 정답 1번입니다. 되니? 자, 그러면 이제 36번 볼게. 자, 36번 보시면요. 여기 A, B, C, D, E 이렇게 있고요.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토르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1번부터 볼게.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맞죠? 왜? 760토르였다가 10의 마이너스 9토르로 되면 어떻게 된다? 2500초가 된다며. 그치? 요거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거 올바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보다 낮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죠. 자, 기체 압력이 어때? 낮지. 왜? A 같은 경우에는 4N개 있었어. 기체 분자수가 많잖아. 그치? 기체 분자수가 많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N으로 줄었지.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보다 낮겠죠. 오케이? 요거 그래프 확인하시고요. 아니 그래프랜다. 요거 비례식 확인하시고요. 3번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아 진공도가 낮다라는 거 뭐야? 기체 분자가 많다라는 거야. 진공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B 같은 경우는 어때? B 같은 경우에는 단위 분자가 2N개야. 근데 C는 7N개야. 그러니까 분자수가 어때? 졸라 많지. 졸라 많으면 진공도는 어떻다? 낮다. 그러니까 요거 올바른 거죠. 됐어? 자 4번 D 내부에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D의 내부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있어. 근데 얘는 산소 보면은 질소보다 질량이 크지. 그지? 자 봐봐. 그리고 분자수도 어때? 분자수도 적어. 그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체 압력도 낮겠네.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 어떻겠어? 길겠죠. 정답 4번 올바른 거. 됐죠? 5번 볼게요. 5번. 자, 이 내부의 실효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봐봐. 이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커요. 그쵸? 이산화탄소니까 질량이 커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D 같은 경우에 분자 질량이 요거보다는 좀 작아. 그쵸? 자 그리고 분자 개수는 똑같다라고 쳐요. 그쵸?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요거랑 여기 있는 애랑은 반비례하는 거지. 그치? 얘랑 얘는 반비례하는 거잖아. 그쵸? 요게 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얘랑 연결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가 질량이 커. 그러니 충돌 빈도는 어때야 돼? 그 D보다 낮아져야지. 돼? 괜찮아? 그래가지고 요거는 5번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비례식들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 여기에도 적용해보고 저기에도 적용해보고 이런 걸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거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됩니까? 오케이? 힘들어? 힘들어? 5분만 쉬었다 가시죠. 5분만 쉬었다 갈게. 좀만 힘내라. 5분만 쉬었다 가시죠.